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신축 선호 현상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가격의 경우에는 해가 지날수록 낮아지더니 지난해 7%에서 올해 4%로 또 낮아졌는데요.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구축 아파트의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건축 규제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들썩이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투자의 방향을 모를 때는 바로 직전 상황을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박영신 소장님이 2021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무거운 소재를 다룬 것 같아서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그 건축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주거용 건축물도 있을 테고요, 상업용, 업무용 별도로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 특히 주거용 건축물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주변의 인프라도 바뀌고 있다.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주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시설들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건축물이 얼마만큼 늘어나에 따라서 실제로 그 주변이 얼마만큼 변화가 생기느냐가 달라집니다. 업무용 부동산, 특히 이제 주거가 아닌 상업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일자리가 또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이걸 또 비교할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 주변 상황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는 건축물이 얼마나 늘어나고 실제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걸 보게 되면 그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겠구나, 또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작년도까지의 전국의 건축물 현황을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국의 건축물은 총 731만 4,264동입니다. 40억 5천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해서 0.5%가 늘어난 수치고요. 연면적, 특히 이제 층수별로 해서 각 층수별 면적을 따졌을 때는 2.4% 정도가 늘어났다. 결론적으로는 2020년도보다는 건축물이 늘어났고 거기엔 세부적으로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이렇게 별도로 나눠졌겠지만 실제적으로 통계만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0.5%에 연면적은 2.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2018년도, 19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이 2.5%였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2년 전과 3년 전 경제 상황에 반영되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가 아니라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기 후에 실제로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만들어진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통계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국의 건축물 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동수는 말씀드린 대로 731만 4,264동 0.5%가 늘어났고요.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9,435만, 그러니까 9,435만 5천 평방미터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인허가가 떨어진 후에 바로 이때 건축물이 완공되는 게 아니죠.
어떤 건축물이든 간에 2, 3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기점을 봤을 때는 2019년도나 2018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물건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또 이제 진행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2, 3년 후에 2, 3년에 건축물이 얼마나 변동이 생겼는가 그 통계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문화교육시설과 사회용 시설, 의료시설, 학교, 문화시설이라든가 주거용은 뭐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부터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그래서 공업용지 같은 경우는 공업용 건물, 건축물 같은 경우 공장, 뭐 창고 다 들어가겠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눴을 때 주거용 같은 경우는 1.7%가 증가해서 3,000평방미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21년도 기점으로 봤을 때 3,000평방미터가 늘어났다. 이제 완공 기점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나 2019년도에 허가를 받은 물건들이 이제 완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이 돼서 실제적으로 현재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린 대로 완공된 물량들은 지금 허가받은 물건들이 2, 3년 후에 입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2.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 평방미터가 늘어난 상태고요. 공업용도 2.9%, 1,200만 평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공업용지에는 이제 어떤 산업시설이라든가 산업단지 뭐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상업용과 어우러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상업용과 공업용 주된 어떤 건축물을 봤을 때도 주거용보다는 현재 상업용이라든가 공업용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 우리가 현재 시점 봤을 때 주거용 부동산,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현재 실제적으로 늘어난 수치가 상업용이나 공업용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더욱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게 2017년도부터 계속 쭉 누적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2, 3년 후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2, 3년 후에 입주할 물량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바로 입주 가능한 물량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구주택들입니다. 구주택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면 말씀드린 대로 뭐 정책이 변경된다거나 세제가 완화된다거나 이러면서 시장의 물건이 방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냐, 또 가장 넓은 건물이 뭐냐. 가장 넓은 건물은 LG 디스플레이 공장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현재 실제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이고요. 그 다음이 인천공항, 그 다음이 현재 화성동탄의 물류단지. 화성동탄이 이제 해안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물류단지가 많은 지역이고요. 스타필드 하남 지역이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공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높은 건물은 잘 아시겠지만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죠. 롯데월드 타워가 제2롯데월드가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555m에 123층. 그렇지만 이제 현대자동차 건너편 쪽에 삼성동의 현대자동차가 현재 이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5m보다 더 높게 층수는 낮지만 높이는 더 높게 짓는다.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LCT, 그 다음에 파크원, 그 다음에 포스코타워, 두산 위브, 아이파크, 그 다음에 부산경제금융센터, 그리고 서울국제금융센터, 타워플리스라든가 현대하이페리온, 뭐 서울 지역에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 시설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서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용적률, 특히 이제 높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 같고요. 물론 이제 연면적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얇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용적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층수 규제만 완화가 된 상태라서 이런 스카이라인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고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똑같은 층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멋있는 현실 보여지는 라인들이 그만큼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을 보게 되면 건축물 동수는 말씀드린 대로 731만 4천 현재 동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지방 지역은 늘어나긴 했어도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수도권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연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연면적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현재 증감률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 수치이긴 하나 증감률은 2018년도부터 떨어져서 2020년도까지 최저점을 찍다가
현재 2021년도에 다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실제적인 건축 허가가 그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에 건축 허가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올해나 또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면적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증감률을 봤을 때는 2018년도 기점으로 했을 때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 자체도 늘어나지 않았다. 라는 얘기는 건축물 면적 같은 그러니까 건축물의 허가 건수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연면적도 당연히 늘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만큼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실제적인 주거 공간이라든가 업무 시설들의 활용도가 그만큼 커집니다. 당연히 현재 주택만 비교했을 때도 주택의 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면적, 특히 이제 용적률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연면적은 더욱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1인당 건축물 면적이라든가 노후 건축물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건축물 연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 어디냐? 충북의 음성군입니다. 충북의 음성군이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건축물 연면적을 자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의 중구도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주거용 면적,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면적을 봤을 때는 강원도 평창군이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북 예천이라든가 거의 다 지방 도시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수도권 지역에 워낙 협소한 토지에 현재 용적률 제한까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연면적이 넓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건축물, 너무 오래돼서 노후 건축물이라고 비교되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다? 대구의 중구입니다. 그 다음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이런 지역들의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또 주거용 건축물 비율을 봤을 때도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가 노후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 30년 이상 된 지역, 거의 지방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이 늘어난다.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될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질 테고요. 실제로 내가 안정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거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2, 3년 후에 어떻게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는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현재 물건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3, 4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 안정 대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과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하철 교대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대역이 2호선과 3호선 환승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더블 역세권의 혜택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자, 구조는 투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신축이 완료됐고요.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투룸 구조의 원룸은 없고요. 투룸 구조의 거실과 별도로 있는 소형주택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대교 건너편에 남부터미널역이라든가 교대역 2호선,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수혜지입니다. 그리고 또 테헤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초, 사당, 방백, 권역까지 연결된 또 이제 서쪽 방향으로 강남권과 조금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방배동과 또 사당동 그 연결된 라인까지도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대로 연결되는 신동아 재건축 단지라든가 아래쪽에 서초구미 RNC 단지 같은 업무 시설들, 또 법조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구성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거기는 장기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학군 수요가 너무 많은 지역이 8학군이고요. 서초고등학교부터 해서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상문고등학교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보로 다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어떤 업무 시설 외에 어떤 교육 시설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또 문화지구로 지정된 현재 예술의 전당,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라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동안 진행을 못했었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트밸리 가로수길이라든가 주변에 종합병원부터 해서 법원단지 뭐 여러 가지 예술시설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현재 강남역과 서초역 그리고 서초 법조타운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된 문화특구라든가 아니면 정보사 부지 개발 통해서 현재 장제터널 그 주변 부지를 개발을 하고 있죠. IT,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 곧 입주하고요. 또 이 주변 서초동에서 현재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는 아무것도 개발 못하고 있는 남부터미널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롯데타운 개발, 롯데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 계획구로 들어가 있고요. 우면 RC 단지 같이 업무시설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업무시설들이 굉장히 확충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특별 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현재 롯데라든가 코롱이라든가 그 주변에 또 이제 가까운 지역에 삼성도 있죠. 이런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은 이제 업무와 문화, 기능, 복합개발시설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은 실제적으로 남부터미널의 이용객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선도 현재 굉장히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은 터미널이라든가 영화관, 쇼핑몰, 오피스 빌딩부터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 부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될 여력이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부속도로 지하사업 통해서 반포부터 서초 IC 구간이 복합예술문화단지, 그다음에 서초 양재 IC 구간 연구개발시설 이런 식으로 업무단지가 현재 구분되어서 개발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임대금액이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강남에서 이 가격에 내 집을 산다라는 거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죠.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임대금액은 보증 3천만 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실투자 금액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 하면서 우선 환경, 또 현재 개별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테라스와 안바닥까지 있는 호실까지 있고요. 파락권 수요라든가 개발 호재, 또 그 주변에 신축 부지가 없는 터라 당연히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부지고요.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재테크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는 분리형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고요. 역삼역과 강남역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현재 신분당선이 이제 곧 개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다. 도보로 현재 2, 3분 거리에 굉장한 거리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또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이제 개발 사업들이 또 롯데 같은 경우 또 뭐 속도를 내게 되면 그 주변으로 또 현재 어떤 인프라 구축이 만들어지고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는 지역이고요.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된 그 주변에 현대자동차, 또 현대와 삼성, 롯데까지 우리나라 국제 대기업들이 이미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결선상에 있는 라인이고 역삼동 IT 창업밸리라든가 또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그 주변에 이제 업무시설들을 보게 되면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미혼의 직장인들, 2030 세대들이 원룸이라든가 1.5룸의 오피스텔들,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또 전철역과 가깝고 그 주변에 문화시설들 많은 지역들 이런 거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 현재 주변 오피스텔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라도 당연히 일석이조 이제 가격 상승과 임대 수요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부터 현재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벤처 산업벨트라든가 신사부터 연결되어 있는 현재 의료 관광 산업벨트, 압구정 로데오부터 삼성동을 지나 하기올까지 연결된 마이 산업벨트와 한류 관광 문화 산업벨트, 또 양재부터 연결된 의료 R&D 산업벨트 이렇게 벨트별로 해서 개발이 되는데 붉은색 라인이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붉은색 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이라든가 IT 벤처, 또 국제업무 상업시설들, 국제업무 마이스 관광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중심권에 있으면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게 형성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근에 있는 현재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복합단지로 다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 35층, 업무와 숙박시설이 37층이 이미 준공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없었던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주변이 현재 굉장한 어떤 이 직장 구성들, 직장군들이 그만큼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와 연결되어 있는 송파, 또 탄천, 한강 정비권역, 같이 연결된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복합개발 사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는 판매설과 호텔, 공연장부터 해서 기타 시설도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GTX ABC 노선부터 해서 위례신사선 또는 현재 KTX, SRT, GTX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하루에 60만 명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현재 지하도시가 만들어진다. 이게 영동대로 통합개발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한 개발 프로젝트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현재 롯데치상 부지까지 업무지구에 있는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용적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현재 해당 물건도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굉장히 소액이죠. 임대금액 보증 2천만 원을 105에서 13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도 4,500에서 7,500만 원 정도 굉장히 소액 여러 개를 보유하셔도 현재 높은 수익률 때문에 노후 생활도 보장되고, 또 현재 밀집 지역인 직장인 구성들이 원하는 좋은 지역이다. 임차 소유가 풍부하고, 또 토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현재 실제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강남이니까 말해 뭐합니까? 투자하기에 참 정말 좋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소장님, 혹시 이 지역 투자의 유의점은 없을까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냐, 나한테 주어진 상황,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걸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지 또 일반 사업자를 낼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걸 내더라도 실제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실상 이 정도 물건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 본인들한테 맞는 상품인지 한번 먼저 고려하시고, 또 임장 활동을 통해서 현재 입주 바로 가능한 신축 완료된 거기 때문에 또 현장도 보시고 내부 구성이 어떤지도 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죠. 자, 강남구 역삼동 함께 살펴봤는데, 강남 워낙에 입지로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지금 GTX 호재까지도 또 여기에 기대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저희가 시세까지도 꼼꼼하게 짚어봤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 박영신 소장님이 부동산 규제 완화, 최대 수혜지를 하는 이런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는 건 필수일 텐데요. 오늘은 역시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또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투자 선호도 높은 지역이죠. 강남구와 서초구. 강남구에서는 논현동이고요. 서초구에서는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아주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1.5룸부터 2룸, 3룸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준비해 주신 만큼 귀 쫑긋 열고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황금 노선이죠.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을 품고 있는데요. 이 신논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인근의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1.5룸에서 2룸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3,900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뭐 투자하시는데 항상 뭐 돈이 조금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나 저거 조금 좋은 거 하려고 모으고 있어요 하는데 또 모아놓으면 저만큼 앞으로 가고 그래서 항상 투자라는 거는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으로 그때 가장 가성비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큼 앞으로 가면 그분은 끝까지 못 사요. 제가 그런 분을 하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적기는 내 돈에 맞춰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투자하는데 가장 그래도 이로운 지역이 강남권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의 논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삼성동 때문에 이쪽 때문에 대규모 크나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동, 대치동, 뭐 청담동, 또 압구정동 일부, 또 이 잠실 옆에 잠실동 일부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왜 못 사요? 살 수 있습니다. 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제곱미터 이하만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이제 이런 구청 같은 데서 허가를 받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허락을 받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허가를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실거주하려면 그만큼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활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벗어난 지역, 뭐 역삼동이라든지 바로 옆에 논현동 이런 쪽이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논현동 같은 경우는 신논현역 더블 역세권이죠. 그것도 골드 라인으로 더블 역세권입니다. 왜냐하면 9호선 가로축으로 9호선 있죠. 또 세로축으로 신분당선입니다. 남북으로죠. 예, 그래서 그 많은 그 일자리라든가 모든 상권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모든 게 많이 갖춰져 있는 강남역, 신논현역 굉장하죠. 그래서 그만큼 투자하실 때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항상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시면 이런 쪽으로 업무단지 많고 일자리 많은 지역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신논현역, 신분당선과 9호선 이렇게 크로스되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이에 있고요. 또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또 세월이 지나면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런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은 그 땅값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이 주택의 변천사가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논밭이라든지 이런 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싹 정리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땅이 없어지니까 이제 주택, 뭐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을 또
또 이제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또 단독주택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죠. 예, 다세대 주택들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지역을 또 아파트를 집니다. 그래서 주택 수를 자꾸 늘리는 거죠. 게다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를 뭐 5층짜리를 또 이제 뭐 10층, 20층으로 만들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10층짜리 이상 아파트를 뭐 40층, 50층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에 지금 뭐 재건축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인데 그래도 이렇게 다세대 주택은 그래도 미래에 뭐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죠. 그때는 또 뭐 주변에 뭐 요새 모아주택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뭐 아파트 이런 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강남 쪽에 일자리가 직주 근접지죠. 걸어서도 출퇴근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롯데칠성 개발부지, 정보사부지, 또 사당 환승센터, 또 이쪽에 양재우면 RNCT 개발 특구지역, 또 우리가 말하는 항상 이쪽에 남부터미널 또 재개발이 있죠. 또 여기 화물터미널, 또 물류단지로 개발이 되고요. 수서 역세권 개발, 뭐 이런 쪽으로 크나큰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강남 왜 자꾸 최고가를 찍고 있겠어요? 주택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면 개발을 안 할 수 없는 지역이죠. 예. 게다가 이제 이 삼성동에 어느 정도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GBC해서 현대자동차 4억이 들어가고요. 영동대로 지하개발, 또 업무단지, 마이스 업무단지 다 연계돼서 코엑스까지 다 연계가 돼서 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탄천 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해서 이쪽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 이루어지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최고봉으로 올라갈 예정에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이 굉장히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우리가 말하는 롯데 타워의 연면적이 3배고요. 높이는 15m가 높습니다. 게다가 6개동으로 4억, 통합 4억,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6개동으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대열에 자꾸 등수가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국제 업무라든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모든 게 이쪽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위권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동에서 봉은사역까지 굉장히 거리가 길거든요. 근데 지하를 다 6층, 지하 6층까지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면적은 잠실 야구장의 30배에 달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요것만 30배죠. 요것만. 여기 지하만. 근데 이쪽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코엑스 지하도 다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하 도시가 탄생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GTX, AC 노선이 들어오죠. 또 뭐 버스 환승센터도 들어오고 또 공항 터미널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공항 업무를 다 보고 비행기만 탈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주 편리해졌죠. 게다가 이제 GTX 들어오지만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여기 KTX 북부 연장선, 또 여기 삼성 동탄간 또 빠른 그 고속 열차가 또 이동하고 게다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 생활 인프라가 더 좋아지죠. 왜? 이 안에 이 넓은 연면적의 모든 강남에서 필요한 것들, 강남 보면 세계적인 어딜 가나 좋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면 원스톱으로 그만큼 쇼핑이다 뭐나 다 문화 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 신호선이 양재로 들어오죠. 양재. 강남은 GTX 가장 수혜지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세 곳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양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2023년에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이전하고요. 왜 대학원 AI 대학원만 오나 이쪽에 AI 연구단지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소득 연봉자들이 이쪽으로 이 강남 쪽으로 많이 오는데 더 이상 뭐 일자리 이 지구가 만들어질 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강남이. 그래서 이쪽으로 양재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또 수서 이쪽도 역세권도 또 통합적으로 개발이 되고 일자리가 또 들어오고요.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교통이 좀 불편한데 이제 교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뭐 녹지화를 또 이렇게 만든다. 강남이 더 쾌적하게 바뀌겠죠. 예, 게다가 GTX AC 노선이 삼성에 들어오고 수서가 A 노선이 수서에 들어옵니다. 수서는 왜 들어와야 되죠? 뭐 SRT 기차역이죠. 근데 양재도 또 가까이에 또 들어와요. 왜 들어오겠어요? 이쪽에 나중에 이용객이 많아진다. 이용객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 예측을 하고 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끝에서 좀 저 먼 지역 보면은 모든 그 기준이 강남 접근선이 얼마나 되느냐. 20-30분이면 접근이 되는데 그동안은 뭐 한 2시간 걸려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예 나올 생각을 못 하죠. 근데 20-30분 만에 강남을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 강남의 이용객들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게다가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위례 과천선도 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강남은 교통이 뭐 이렇게 블럭블럭마다 다 그 전철이 있을 정도로 교통이 좋습니다. 근데 교통 좋죠, 학군 좋죠, 일자리 많죠, 뭐 이런 뭐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죠. 다 좋은데 딱 하나 매매가가 가격이 높죠. 그래서 4억 3,900만 원, 1.5룸이면은 방 하나, 거실 하나 있습니다. 딱 투룸에서 방 하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거는 다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투룸은 6억 8천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3억 8,900 임대 전세를 활용하시면 5억 9천까지 전세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1억 안쪽으로 5천에서 9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또 뭐 이쪽이 또 개발되거나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월세 수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월세가 요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140에서 200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대출 금액 40% 정도 좀 부족하다 해서 또 대출을 조금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2,9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이면 똘똘한 미래 가치 있는 이런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투자를 하더라도 어디를 할까? 제가 그런 얘기 뭐 아까도 앞전에서도 했지만 좋은 곳 다 알아요. 뭐 아파트가 좋은지 다 알고 뭐 더 좋은데 좀 크고 좋은 거 다 알지만 투자 금액을 그때까지 모을 때까지 이 매매가가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최고의 위치, 최고의 가성비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현동 같은 경우는 삼성동, 테헤란로 비즈니스, 그러니까 업무 밀집 지역입니다. 업무 밀집 지역은 뭐 계속적으로 상승 기류를 많이 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개발, 지금 현재 가치가 이런데 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그만큼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권 개발 알아주죠. 삼성동, 영동대로, GTX 등 아주 대형 개발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또 이런 또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 선호 지역이다. 왜 이렇게 소형 주택이 이쪽에 필요하느냐? 일자리가 많은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또 소형 주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투자 리스크 별로 없이 좀 우리가 말하는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불패 강남구 논현동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 2룸 또는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는 이제 강남구 했는데 이제 서초구로 왔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교육 쪽도 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여고들도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이쪽에 서초동에서 명문고가 있고 뭐 대학교도 있어요. 이쪽은 서울교육대, 서울한국예술종합대학도 있고 법조타운 있고 이런 학교들이 많으면 또 소형 주택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투룸과 쓰리룸 또 이제 학생들 있는 집은 또 조금 넓은 지역 쓰리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학교를 좀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쪽 지역도 굉장히 아파트가 고가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육이나 아니면 직주 근접지로 이런 서초동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이 서초동에 또 이런 생활 인프라는 고속터미널이 가까이에 있죠. 이쪽에 뭐 쇼핑도 있고 뭐 어디 지방 이동하기도 빠르고 또 병원도 있습니다. 병세권이라고 그러죠. 예. 성모병원 뭐 여러 가지로 또 더 좋은 거는 요 반포 이쪽에 반포 한강공원이 또 잘 이루어져 있고 또 서리풀공원, 국립현충원 이렇게 공원들이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통은 또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데 대법원, 서리풀공원, 뭐 매봉제산, 예술의 전당까지 덤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예술도 가까이에 할 수 있고 이런 예술의 전당 같이 이렇게 뭐 공연을 보더라도 늦게 끝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직주 근접지 강남은 뭐 보나마나 직주 근접지죠. 예. 이쪽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또 이제 개발 이쪽에 서초구의 개발 최고가 요번에 찍었죠. 예. 30평대 34평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이라고 그러죠. 방 3개짜리가 46억 이상을 찍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조금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야 되나 하는데 요즘 저는 뭐 그 주택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돈 가치가 그만큼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인플레 현상 요새 자꾸 예고를 하는데 뭐 자재비나 인건비나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뭐 주택 가격이 지금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많이 그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구역 다 뭐 모아주택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는 오르는 단계별로 가격이 오릅니다. 여러 번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정보사 부지 또 인근에 서리풀 공원도 있고 정보사 부지 개발 이 서초구에서는 마지막 남은 토지입니다. 여기다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아주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양질의 일자리들이 왜 강남 쪽으로만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수한 인재들이 강남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 멀리 갔다가 해놓으면 오질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뭐 이 정보사 부지 개발도 있고 또 예술, 문화예술 거점, 문화회관도 들어옵니다. 또 이쪽에는 또 한강 아트밸리 우리가 뭐 보면은 뭐 압구정에도 있고 뭐 또 이런 밸리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트밸리 예술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화물터미널 자리에 물류단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택배 주문하면 바로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죠. 2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롯데칠성 코롱부지 이쪽도 롯데 사옥이 아주 이쪽 요 서초구에서는 랜드마크로 건설될 예정에 있고 주변까지 다 같이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또 이쪽으로 또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재동은 AI 대학원이죠. AI 로봇 산업입니다. 최첨단 산업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인재들이 AI 대학원만 오죠. 게다가 이쪽은 AI 연구단지, 로봇 산업의 연구단지로서 이쪽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나는데 주택은 항상 부족하죠. 사당 복합 환승센터도 물론 뭐 지하 9층에서
지상 100m 높이로 29층으로 건립이 될 예정이고 이렇게 건립이 되면 또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자리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렇게 또 교통도 좀 빠르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로 들어오면서 지상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건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TX의 수혜지는 이 강남이죠. 모든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 좋은데 이제 주택 매매가가 앞자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돈 모아서 해야지 하면은 저만큼 앞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5천에서 10억 원까지 투룸에서 쓰리룸입니다. 그래서 뭐 소형 주택을 원하면 투룸, 조금 뭐 자녀하고 같이 조금 넓은 것을 원하시면 쓰리룸 하시면 되겠고요.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7천만에서 1억 9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월세 이쪽에 좋습니다. 월세 요새 많이 찾거든요. 월 130에서 한 300만 원 가까이 월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을 40%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똘똘한 한 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김채용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용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남아 있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